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40강 3말소등기, 4말소회복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등기라는 것은, 말소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부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소등기, 기존에 어떤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 내용의 전부, 이 등기 내용의 전부가, 즉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겁니다. 전부가 부적법, 불법이 아니라 부적법입니다.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피담보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다 갚았어. 그럼 저당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부적법하게 된 거죠. 그런 게 불법이 아닙니다. 부적법하게 됐을 때, 전부가 부적법하게 됐을 때 그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을 시켜야 될 거예요. 소멸. 이런 거를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말소해야 돼. 그런 건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라고 하면 됩니다. 일부만 말소하는 경우에. 중요한 건 여기서는 전부. 예를 들면 이제 을구에 저당권이 있다고 칩시다. 얘 순위번호 왼쪽에 1번 딱 해서 저당권. 그러면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소등기 자체가 주등기를 합니다.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번 저당권이 등급에서 효력을 발휘 못하니까 더 이상 줄을 이렇게 딱 빨간 줄로 주말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다 쭉쭉 주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 등록 한번 띄워보라고 합니다. 보면 빨간 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빨간 줄 그건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소등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인 경우에, 일부인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하긴 하는데 그때 말소라는 말은 안 쓰고 일부 말소이기 때문에 얘들은 변경등기가 대부분이에요. 변경등기. 나중에 또 말소회복등기도 합니다. 이 말소회복등기에서는 전부 말소회복도 가능하고 일부 말소회복도 가능해요. 그러자 말소등기만큼은 전부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일부 같은 경우는 왜 변경등기냐면, 여기 똑같은 상황입니다. 1번 순위번호 1이고 저당권이 있는데 그 저당권 내용에 예를 들어서 피담보 이자를 연 5%로 했습니다. 5%로 했어요. 근데 둘이 합의를 해갖고 이자만 받기로 했어. 이자만. 그러면 전부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변경등기, 권리를 변경한 거니까 부기등기를 합니다. 이해관계일이 없다고 치고,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치고 지금. 그러면 1번 저당권의 이자율 변경 4.5%. 이렇게 변경등기를 하면 요때부터는 4.5%가 유효한 거니까 요 5%가 짝 말소가 되는 겁니다. 연 4.5%. 새로운 4.5%가 생겼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기간 같은 게 다 나오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소등기라고 하지 않고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등기가. 변경등기라고 한다. 그러나 전부 말소하는 거는 이거는 변경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야. 그런 경우는 말소등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말소등기는 이렇게 권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말소등기는 신청을 할 때 공동신청이 원칙이야. 공동신청. 등기권리자하고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예외적으로 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촉탁. 즉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촉탁을 한다든가 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접 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촉탁에 의한 거하고 직권에 의한 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촉탁에 의한 말소는 관공서가 촉탁한다고 그랬어요. 촉탁. 가장 대표적인 게 촉탁이 있고, 그리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있어요. 직권. 공매가 됐어. 이미 공매 부동산이 공매가 된 거야. 그러면 공매하기 전에 관공서가 분명히 공매부동산에서 압류를 촉탁한다고요. 압류.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한 거야. 그리고 공매해 버렸어. 그러면 공매 대금에서 압류한
가격만큼의 금액만큼 세금을 먼저 회수해 배당을 받아. 그러면 이 공매한 압류 요 등기는 말소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압류 등기 말소를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팔렸으니까. 공매돼서 팔렸으니까. 자, 세 번째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에서 경매로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되면 경락자, 즉 낙찰받은 사람 인수하지 않는 등기들이 있어요. 인수하지 않는 권리, 인수 않는 권리야. 어떤 거? 저당권 같은 건 다 말소가 돼요. 경매,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중개 실무 부분에 우리 경매를 배웁니다.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인수하는 권리가 있고 인수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즉 말소 기준, 경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가 되면 법원에 등록해서 낙찰, 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데 몰라요 하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경매를 하면 대부분 말소 기준 권리가 다 저당권이에요. 저당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자,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근저당권 포함, 근저당권 포함해서 압류, 가압류 다 포함해. 압류 그리고 저당권, 압류,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아니라 담보가등기, 마지막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등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빨리 오는 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당권이 제일 먼저 와요. 항상 이게 제일. 그럼 그 이후에 오는 이 권리들은 낙찰되면 다 말소야. 모든 저당권 다 말소돼. 다만 선순위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말소 안 돼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유치권 같은 거는 등기가 또 안 되니까 말소가 안 되는데 인수를 하는데, 자, 인수하지 않는 권리라 하면 이런 저당권,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특히 이런 저당권 같은 거는 낙찰을 받아서 낙찰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와요. 그러면 인수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등록세 지를 다 납부를 해. 말소 등기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나에게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그 사람이 돈도 다 냈고 경락대금도 냈고 다 확인이 되면 등기소에다가 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 이런 저당권 같은 거 압류 등기 말소해 주십시오라고 촉탁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자, 이 경락자가 인수하지 않는 그 부동산 기입 등기의 말소,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낙찰 받으면 기존에 있던 그 저당권 같은 것들은 다 말소되더라 하는 게 그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체납 처분에 의해서 체납된 걸 처분했어. 그래서 압류 등기를 말소하든가 압류 등기를 했는데 세금을 다 냈어. 그래서 말소해 주는가. 역시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주로 이런 압류 같은 거는 시군구청이 세금 같은 거 체납했을 때 그때 압류를 많이 겁니다. 자, 이제 직권 쪽으로 넘어가서 직권에 의한 말소, 관할이 아닐 때, 관할이 아닌데 등기가 돼 있어. 그럼 관할 아니니까 말소를 해야 될 거예요. 관할 위반. 그리고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게 아닌데 등기가 돼 있어. 등기할 게 아닌데 등기가 돼 있어. 이거 말소해야 된다. 유치권 같은 게 등기돼 있다면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끝나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고. 자, 그리고 환매권 행사했어. 환매권 행사가 뭐냐면 환매 특약 행사. 그러면 자, 이게 환매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신청을 한다 그랬어요. 별개의 신청서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갑부를 보면 갑부예요. 자, 1번 소유권 보존 이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2번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했어. 근데 요 이전할 때 환매 등기를 한 거야. 자, 환매 등기, 부기 등기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했어. 5년 후에 다시 산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다시 사왔어, 진짜. 그러면 그 환매 특약 등기에서 사왔으니까 3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될 거 아니야. 도로 소유권이 환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환매 특약이 실현이 된 거니까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요 환매 특약은 이미 실현됐으니까 여기서 효력이 없잖아요. 그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렇게 말소한다는 얘기야, 이걸.
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말소 등기 다 기입을 하죠. 2-1 환매권 실행으로 말소함, 그리고 말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말소 등기하는 거. 자, 그리고 토지 수용했을 때는 그 토지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 말소합니다. 자, 그리고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예를 들어서 을구에 저당권이 있어요. 자, 1번 저당권. 그리고 이 전세권으로 합시다. 1번 전세권 있고,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거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1번 전세권, 2했고, 1번 전세권 말소가 됐어요. 전세권 말소. 1번이 말소가 되면, 이것만 말소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딸린, 부기등기된,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도, 권리도 같이 말소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는 이 저당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동의서가.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동일한 보존 등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을 때 나중에 개설된 거, 선등기용지가 동일인 경우에는 후등기 무조건 폐쇄고, 동일이 아닌 경우에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용지 폐쇄합니다. 폐쇄할 때 그 말소를 다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 이게 말소 등기고, 말소 등기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주등기를 해요. 주등기. 독립된 번호를 가지고 2번 말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말소를 한 다음에는 말소한 등기를 이렇게 쭉 긋는 겁니다. 말소한 등기를 쭉 그어줘요. 자, 그리고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일부는 변경 등기한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이건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일부. 자, 전부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소로 회복 등기하게 되면 일부 같은 경우는 부기 등기하면 돼요. 부기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순위를 그대로 보유한다는 얘기야. 2번이면 2-1, 3번이면 3-1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어. 이런 거는. 근데 전부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약간 헤맬 수가 있는데, 전부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주등기를 해요. 주등기. 주등기하면 선생님 순위가 좀 뒤로 밀리지 않나요? 아니요. 요때만큼은 전에 있던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만큼은 효력이 없어. 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자고요. 자, 갑부야. 갑부. 말소 전부 회복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1번은 대부분 소유권 보존이라고 나옵니다. 자, 1번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 전산화 작업하면서 이전 거는 싹 빼고 나중 거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번 소유권 보존. 자, 2번.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이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이 소유권 이전이.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3번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자, 주등기로 지금 말소 등기했죠. 말소 등기를 했는데, 말소 등기를 하면 이렇게 주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이 말소가 부적법한 거야. 그러면 이걸 다시 말소 등기하고 다시 말소할 수는 없으니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면, 자, 회복 등기를 해요. 4번. 4번. 전부니까 주등기로 회복 등기를 해. 2번 소유권 이전 회복. 자, 회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등기인데 순위 그럼 5번이냐? 아니자. 그 번호 그대로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야. 그대로 해서 2번 소유권 이전.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순위가 그대로 뒤로 밀렸지만. 이래서 순위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순위가 동일한 거야. 자, 일부만에 한해서는, 일부 같은 경우는 부기 등기해주면 돼요.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 자, 주로 일부 말소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 을구에 많이 나오는데, 일부가
말소가 되면 회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을구에 자 왼쪽에 이제 순위번호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1번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뭐 근저당권이든 그래서 이자율 5%야. 자 근데 부기등기로 1-1 해서 1번 저당권 변경 이자율 변경 그래서 이자율 4%. 그럼 이게 말소가 될 거 아니에요. 말소가.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말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 1-2지 이제 약간 1번에서 순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기등기로 1-2에서 1-1번 이자율 변경 말소. 자 그리고 말소를 했으면 지워주고 1-3 자 이렇게 말소가 됐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자 1-1을 말소하고 지금 이걸 회복하는 거니까 1-3에서 1번 이자율 회복하고 이 이자율을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해주는데 자 부기등기는 동일 순위. 자 1번이나 1번에 다 1번이야. 뒤에 있는 거보다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부기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순위의 문제가 발생을 안 해. 부기등기에서는 후순위 걸려도 앞서니까. 자 그리고 다시 5%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소 회복. 자 말소 회복도 역시 변경등기에 해당하지만 말소 회복이라고 따로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지. 말소 등기에서는 전부를 말소하는 걸 말소 등기라고 그러고 일부 말소하는 걸 변경 등기라고 그랬지만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전부 일부 다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전부 말소하는 거는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자 이건 주등기로 하고 일부만 말소할 때는 그 일부만 해당이 되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전주 일부 그죠? 그리고 여기 말소 등기에서는 미주 첨부 미첨부 후순위 이해관계자 동의서 미첨부했을 때는 주등기 첨부서 있을 때는 부기등기. 암기하는 요령 제가 적어준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어떻게 암기라도 해야지. 그때는 암기라도 해야지. 근데 이해가 가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동의서를 첨부를 안 했어?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힘을 쓰네? 그럼 주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독립된 번호를 갖는 거고 부기등기라는 거는 순위 번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순위로서의 효력을 계속 가지려면 부기등기 해줘야죠. 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이해를 못하면 암기라도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역시 이건 말소 회복 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자 말소 회복 등기를 항상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건 원칙이야 원칙. 자 말소를 공동으로 했다면 말소 회복 역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단독 신청도 가능해요. 단독 신청. 즉 등기 의무자가 동의서를 써줬을 때, 자 등기 의무자가 승낙서 이런 거 써줘.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서 같은 거 첨부했을 때 이럴 때 가능하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권. 등기관이 자기가 직접 그냥 말소 회복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 직권 말소 등기가 됐는데 회복 등기 역시 그때는 등기가 직권으로 해야 되는 거고 부적합하게 말소된 그 등기가 등기관 자기 잘못이야. 그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는 아까 말씀대로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하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한다. 요것만 아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40강 말소 등기를 공부했고 말소 회복 등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말소 등기는 전부가 말소됐을 때 한다. 일부가 말소된 거는 변경 등기한다. 그리고 전부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미첨부하면 주등기한다.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다 가능하다. 그리고 전부를 할 때는 주등기, 일부를 할 때는 부기등기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오늘 공부는 이제 잘하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